청룡초를 선물을 받으셨대요.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DJ의 정신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번 호남 방문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광주 5.18이 45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광주 5.18은 소위 이 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자에 의해서 광주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던 상황인데 네. 45년 만에 윤석열에 의해서 내란이 발생을 했었고 그 내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광주에 내려간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 계신 분들도 이 상황 자체들을 매우 비상한 상황으로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비상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1980년에 상징적인 인물이 DJ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은 또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가 상징적인 인물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997년도 DJ가 저희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을 때 핵심적인 내용이 지역 등권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외받는 지역이 연합을 통해서 네. 새롭게 예를 들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주역으로 등장하자라는 의미였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게 헌정 수호 연대. 그래서 헌정 수호 연대 대 헌정 파괴 세력 간의 대립 이 우리의 중요한 구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헌정 수호 연합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영남을 지나서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렇죠. 넘어나고 네. 이제 그 이후에는 아마 이념을 뛰어넘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정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투트랙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란 극복, 민주헌정 연합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인 승리로 내랑 종식하자. 요게 이제 선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은 득표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두 네. 가지 뜻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하나는 저희 내란 극복 과정에서 국민들의 응축된 힘을 모아내고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야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득표율로 이기느냐가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예. 또 하나는 내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 무너진 민생,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가장 지금 이 상황을 위기로 보는 건 뭐냐면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망가뜨려진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는데 세계는 신냉정적인 경제 체제에 지금 등장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내야 되는데 마음을 모아낼 수 있는 방법은 소위 영남이건 호남이건 과거와 다르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더 많은 득표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념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어서 소위 내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국민적 힘이 응축돼 있다. 네. 지금 뭐 천둥번개 소리가 막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힘들을 모아내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네. 아마 이재명 후보도 더 열심히 뛰는 것 같고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그 움직인 거리가 1026km라고 얘기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682km라고 얘기해서 1700km를 지금까지 옮겨 다녔다라고 얘기하는 네네. 거니까 그만큼 절박하다. 그리고 이 절박함은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내란을 극복한 건강한 민생 회복의 정부를 바란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한 화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상당히 좀 호응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그렇죠. 뭐 함께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봐도 될까요? 어떤 뭐 결을 함께 하겠다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관이 네, 없습니다만 네, 네.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얘기한 건 뭐냐면 뭐 흰 쥐든 검은 쥐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예. 노란 고양이까지 나왔습니다. 네. 노란 고양이든 네.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네. 한 적이 있었고요. 예, 이게 예. 이제 실용이라는 거고 또 하나가 본인을 중도적 보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소위 유권자 연대를 확장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 나랑 생각이 비슷한 거야? 한번 지켜봐야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라고 네. 생각하시기 시작했었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들이 있었거든요. 이 불안감들을 이제 안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과거와는 다르게 훨씬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 네. 저희 이 보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자기가 아니야라고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네. 아니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는 걸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생기면서 네. 국민의힘은 확장성이 줄어들게 되고 예. 민주당 같은 경우 확장성을 넓히는 과정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이재호 뭐 이사장께서 오시던 말던 오시면 좋겠습니다만 좋고. 이미 효과는 다 발생을 했다. 네. 그리고 이런 효과들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건 이번 정치를 이념적인 갈등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헌정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옮겨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좋은 접근 맞아요.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아래 핵심이 이제 네. 6월 2일에서 4일 사이에 나올 거라고 그래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그때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맞아, 뭐 맞아. 이거 새로운 알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하필이면 6월 3일이 선거가 그러니까요. 있는 날이니까 네. 뭔가 좀 희망찬 뭐가 있는 게 아니야라는 그러니까. 바람인데 저는 많은 국민들 그럴 것 같아요. 좀 6월 3일 날 그런 좀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가 등장해서 제발 좀 정부 때문에 아니면 저 대통령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대통령이 없어도 대통령이 우리 내 눈에 안 걸려도 내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전 이런 정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6월 3일 날. 알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